의원님 저희가 이제 급하게 또 긴급 연결한 이유는 바로 어제 이제 조희대 청문회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의결이 됐는데 지금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이런 일부 언론의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일부 언론이 그걸 막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아하. 일부 언론이 오히려 국회법에 국회법에 음. 특정한 구체적인 질의를 위해서 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감사원장, 네. 그리고 이렇게 다 부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네. 필요하다고 할 때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아하.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걸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질질 끌면서 네. 윤석열은 벌써 10번도 넘게 출석을 안 했는데도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고 박근혜 때는 한 달에 17번씩 했는데 지금은 2번, 3번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조희대와 지기현 같이 불러서 국회에서 객관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네. 또 현안도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걸 왜 그렇습니다. 뭐 역풍이 분다 마치 이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아니 국회 어제도 네. 관봉권 띠지 문제로 저희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예. 현안 청문회를 했는데 이 돈다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누가 끼어들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돈다발은 어제 자기가 책임자다라고 최재현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돈다발은 22년 5월 13일에 발행된 돈다발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에 있는 검사장들은 뭐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으나 5월 2018년 건 줄 알았다 그러고요. 네. 최재현 검사는 그 압수수색해서 그 책임자인 최재현 검사는 2022년 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루가 쳐져 있는 돈다발은 네. 관본권의 띠지가 너무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비닐이 증거물입니다. 비닐과 네. 유리의 지문이 가장 잘 남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5천만 원의 비닐에 싸져 있는 네. 돈다발은 본 적 있으세요? 저 못 사진으로만 봤어요. 봤잖아요. 예. 검사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다발은 주고받은 사람들의 지문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닐을 뜯어서 없애버린 겁니다. 증거인멸이네요. 이거 증거해소. 완전 증거인멸이고요. 예. 백혜룡 경정은 예.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수물 목록에 띠지와 스티커 그리고 비닐루 이런 것도 안 써놓고 네. 압수물 목록에 안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다발은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압수물 목록에도 최재현 검사가 넣어놓지 않고 그리고 비닐은 없어지고 띠지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위에다가는 이 돈다발이 그렇다는 것도 보고하지 않았고 없어진 것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기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자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제보로 스티커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현안 청문회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최 검사가 정말 자의로 이렇게 뭐 지시를 하면서 이거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또 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현 검사가 띠지를 없애라 이렇게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수사해봐야 되겠죠. 그렇네. 그 돈다발이 있었고 그 돈다발이 2022년 발행된 거라는 걸 최재현 검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띠지와 비닐루가 다 분실된 것도 그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어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으니 현안 청문회가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마찬가지로 왜 지기현 재판부가 이렇게 지리질 끌고 있는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을 왜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만에 표결을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한덕수 등과 어떤 연루가 있는지 네.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네. 이 사법 쿠데타 왜 이 일이 있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대법원들이 대법관에 있는 소부 2부에 배당되면 거기서 재판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면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가지만 네. 그러지 않게 2시간 만에 무리하게 갖고 가고 기록은 보지도 않고 네. 이런 채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냥 판사도 그렇게 하면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기현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극히 대법원장으로서의 중립의 의무 위반, 공정의 의무 위반 네. 등이 여실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선 법사위에서 불러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에는 법사위에서 네. 부르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네. 감사원장,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이렇게 4개의 이름을 딱 적어놨습니다. 국회법에. 네. 그래서 그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희대, 지기현 이런 사람들. 아니 안 나온다는 것은 예. 자신에게 뭔가 꿀리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네.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쿠데타 의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의아해하고 있는 건데 그렇네. 잊어버리고 잊혀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네. 안 나온다면 뭔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국회법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 그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서로가 독립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 내용이 보고되고 알려질 수 있게 네.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지켜보고 청문회 개최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저기 가서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던데 당당하면 중앙일보 창립식에도 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종대왕 행사에도 가고 네. 곳곳에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그러지 마라. 국회 나와서 당당하게 청문회 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곳곳에 다니고 예. 곳곳에 다니면서 여기를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제일 중요한 자리고. 네. 자, 의원님 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리고요. 예.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국회법 121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21조에.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립을 지켰어야 하고 최후의 보루인 우리 법원,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위해 이 신뢰를 깨뜨린 대법원장과 지기현 재판부를 저희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 일에 힘을 실어주시고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국회법에 있었던 건데 네. 그동안 국회에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안 청문회 등으로 선보인 바 있듯이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께 낱낱이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긴급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